다음은 오늘 첫 출연이죠. 법률 전문 장윤정 기자. 한 유부녀가 남편과 내연남 사이에 한 사람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성은 어떤 제목으로 법정에 서게 됐을까요? 사랑으로 급하게 낳은 자식. 급하게 나가는 아니 사랑 이게 아니 그게 안 아니라 돼요? 바로? 사랑으로를 읽다 보니까 뭐야 위에 급하게가 있어. 그러면 나중에 미안합니다. 내용은 비슷하니까. 네. 얘기는. 네, 2009년 4월 가정불화를 겪고 있던 40대 여성 강 씨는 당시 자영업을 하고 있던 박 씨를 만나게 됩니다. 이혼 후 혼자 외롭게 살고 있던 박 씨는 강 씨가 가정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둘은 곧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만날 때마다 박 씨는 기회가 되면 나의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다라는 말을 강 씨에게 했었는데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강 씨는 박 씨가 자신의 곁을 떠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에 늘 불안했다고 합니다. 내연남이 다른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맙니다. 바로 박 씨에게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라고 거짓말을 한 건데요. 이 말을 들은 박 씨는 뛸 듯이 기뻐하면서 꼭 아이를 낳아 키우자라고 말을 했고 강 씨는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일을 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니 나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말을 했는데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매달 100만 원씩을 양육비로 강 씨에게 지급을 해줬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그 앞에 그 여자는 이혼한 여인가요? 아니요, 지금 이분이라니까요. 가정이 있는 상태고요. 집안이 있으면서 그렇게 한 거라고요? 네네네. 저기 처음부터 좀 끝까지.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해서 제가 다 이제 아 죄송한데 그걸로 저를 찍으시죠. 아니, 갖고 있으면 좀 더 집중이 되거든요. 아, 예, 아닙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를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박 씨와 만남을 지속을 했던 강 씨는요. 10달 그렇죠, 이후에는 10달이죠. 들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잖아요. 일단은 자신의 남편에게 갓난아이를 입양하자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부부 그 관계를 끊을 생각은 전혀 없는 예, 거예요, 강 씨는 두 사람을 모두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어허, 이게 무슨? 강 씨의 제안에 남편은 처음에는 입양에 대해서 큰 생각이 없다가 좋은 일이지 않느냐라는 아내의 설득 끝에 남편도 그래 갓난아이를 입양하자라고 해서 입양 신고를 하게 됐고요. 박 씨에게는 당신 아이다라고 말을 해서 박 씨 앞으로 또 출생 신고까지 하게 됩니다. 박 씨와 남편 모두를 이렇게 완벽하게 속인 강 씨는 평일에는 아이를 데리고 원래 남편 집에서 같이 살다가 주말이 되면 식당 일을 하겠다라면서 아이를 데리고 가서 박 씨 집으로 또 갑니다. 대박이다. 이렇게 강 씨는 이중 생활을 이어갔는데요. 놀랍게도 이런 생활은 무려 6년 동안이나 아니 말이 돼. 이런 6년간의 강 씨의 거짓말이 들통이 나게 된 거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갈 무렵이었는데요. 입학을 하지 않아서 누락됐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경찰이 박 씨에게 확인 전화를 하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조금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은 박 씨는 신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데요. 분노에 휩싸인 박 씨는 사랑했던 여자인 강 씨를 사기죄로 결국 고소를 하게 이릅니다. 강 씨는 박 씨로부터 양육비 등 명목으로 총 6,300여만 원의 금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결국 강 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뭐 드라마, 막장 드라마 같은 내용이라 정말로 그 아이를 사랑으로 잘 키웠는지 그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다행히도 강 씨에게는 친자식도 2명이 본 남편과의 사이에 있었는데요. 친자식과 다름없이 입양한 아이도 사랑으로 또 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육비로 받은 돈도 실제로 그 아이를 위해서 사용을 했었다고 해요. 법원도 이런 사정을 참작을 해서 형량을 좀 낮게 받다고 합니다. 강 씨가 사랑이 많네요. 그죠? 사랑이 많네. 근데 양육비를 계속 받은 건 자기가 또 어떻게 다른 계획을 하려는 게 뭔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양육비를 받은 거는 그냥 박 씨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였지 정말로 금전이 목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판결문을 보더라도 이제 편취한 돈이 6,300여만 원에 달하지만 1,000만 원 가까이는 육아를 위해서 사용을 했고 나머지 돈도 딱히 허투루 사용한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남편도 그 내연남한테 위자료를 청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위자료가? 보통 내연 상대에게 현재 배우자가 위자료를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대개 1억 원을 청구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그중에 일부라도 인용을 받을 생각으로 이제 높게 금액을 해서 청구를 하는데 대체로 법원에서 적게는 1,000만 원 정도, 많게는 5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는 박 씨가 6년 동안이나 불륜 관계를 이어왔고 아이를 입양하는 일까지 있었다는 사정을 감안을 해보면 아마 이 위자료가 5천만 원 이상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1억 정도를 청구를 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1,000에서 5천 정도를 받을 수 있다. 네. 장용진 사무장님 사무실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대체로 보면 1,000만 원대에서 2천만 원 안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을 넘어갈 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사람이 죽었다든지 거의 뭐 반신불수가 됐든지 이런 정도가 아니면은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고요. 그래서 저는 5천만 원 미만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쪽으로 수임을 하겠습니다. 맡기겠습니다. 저 사건을 저쪽으로 맡기겠습니다. 근데 요새 실제로 변호사 사무실 가면 이렇게 친절하게 대답 안 해주고요. 그래서 얼마까지 해준다고 합니까?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아니, 용산이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저걸 알아보고 다니네. 근데 최호영 기자가 진짜 왜 벌써 그걸 알아보고?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죄송한데 그럼 혹시 그 물어봤다는 게 그런 내용인가요? 아, 전혀 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까지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게 열심히 몰입하면은 어떤 마음인지 좀 이해가 갔었는데 이 여자분은 진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애만 괜히 이중우중에 고생을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경우가 좀 있나요? 안타깝게도 어른들의 불륜 때문에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 아이는 태어나서 출생 신고가 됐는데 친모가 불륜으로 낳은 아이라는 사실이 나중에 남편에게 들통이 나자 불륜남에게 아이를 보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륜남 역시 나도 아이를 못 키운다 하면서 아이를 보육원으로 보내버렸었는데요. 보육원에서 친부모에게 확인 전화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되지 않자 출생신고가 안 된 채로 버려진 아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또다시 아이에게 출생신고를 해서 아이가 2번의 출생신고를 한 이중호적을 가지고 살아갔던 예도 있습니다. 이중우중. 이 아이 역시 나중에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는 과정에서 호적이 2개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었는데요. 다행히도 지금 그 아이는 좋은 가정에 입양이 되어서 현재는 잘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요즘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는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에 대한 부분을 각서로 남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각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은 가정법원에다가 양육비 부담 부분을 변경해달라는 청구를 해서 또 양육비를 변경을 할 수 있으니까요. 각서가 있다고 해서 구속은 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